안녕하세요. 오늘도 백만장자 북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대자기 개발 분야의 뿌리가 되는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은 부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의 비결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제가 부의 비밀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앤드류 카네기 때문이었죠. 이 영리하고 매력적인 스코틀랜드 출신 노인은 애송이 기자였던 제 머릿속에 그 비밀을 넌지시 던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몸을 파묻고는 저를 향해 재밌다는 듯 눈을 찡긋거렸습니다. 자신이 건넨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연 제가 그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자신의 의중을 파악했음을 느끼자 그는 세상에 그 비밀을 전파할 수 있겠냐고 제게 물었죠. 그리고 그 일에는 20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그의 도움으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카네기의 성공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수백만 명의 인생에서 검증된 비밀입니다. 이런 카네기는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연구할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의 손에 자신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준 마법의 공식을 쥐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을 비추어 그 공식이 잘 맞는지 시험해 보라고 저를 지목했죠. 또한 그 공식을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쳐야 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이 공식을 적절하게 가르친다면 교육체계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교육과정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4장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편에서 한 청년이 카네기의 성공 공식을 마음에 품고 실행한 결과 찰스 M 스와브는 이 비밀을 활용해서 6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공식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 무엇을 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이 비밀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 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비밀로 불을 거머쥐었고 또 어떤 이들은 화목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부의 비밀은 이 책에서 적어도 100번은 언급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콕 집어 언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법을 찾아다니고 이용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눈앞에 툭 던져져 있는 비법을 찾아냈을 때 훨씬 더 성공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가 그 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최소한 한 장마다 한 번 이상 그 비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책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알아내야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뺏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비밀은 준비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작동합니다. 많이 배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토머스 에디슨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정교육이라고는 3개월밖에 받지 못했지만 에디슨은 이 비밀을 무척이나 영리하게 이용하여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제안을 수락하고서 저는 수백 명의 유명 인사들을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카네기의 성공 철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말했습니다.
카네기의 비결을 사용하고도 놀라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비결 없이 스스로 두각을 나타내거나 부를 일군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도달한 결론은 자기 결정 능력에는 교육보다 이 비결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 책 어디에서든 그 비밀이 튀어나와 당당히 존재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신호를 첫째 장에서 감지하든 마지막 장에서 감지하든 그것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시간과 위치를 기억해 두세요. 그곳이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위대하고 보편적인 진실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이 진실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연 카네기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성과입니다. 부를 일군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비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이미 반은 알아낸 셈이죠. 따라서 그 비밀이 마음에 와닿는 순간 나머지 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를 이루는 첫 번째 원칙, 열망, 모든 성과의 출발점. 에디슨 연구소로 향하는 화물 열차에 올랐을 때 반스는 불황자나 다름없는 행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은 왕과 같았죠. 기차 안에서 반스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위대한 발명가의 동업자가 되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을 실현할 기회를 주겠냐고 묻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반스의 열망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었고 소망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한 강한 열망이고 확신이었습니다. 몇 년 후 반스는 그 열망을 현실이 되었습니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커다란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반스는 명확한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자신의 에너지와 의지, 노력을 모조리 쏟아부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에디슨 연구소에 갈 때 그는 에디슨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청해볼 테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신 에디슨을 만나서 내가 당신의 동업자가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알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디슨 연구소에서 내가 바라는 걸 얻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다른 기회를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기로 마음먹은 건 오직 하나뿐이야.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는 것. 테러를 모두 불태우고 내 미래를 몽땅 그걸 얻는 능력을 갖추는 데 걸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테러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승리 아니면 패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스의 성공 비결은 이것뿐입니다. 누구나 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소망이 부를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부를 열망하고 마음을 완전히 쏟고 확실한 방법과 수단을 계획하고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계획을 따라가야만 부가 찾아옵니다. 부에 대한 열망을 재화로 변화시키려면 명확하고 실용적인 6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이어선 충분치 않다.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세상에 대가 없는 일이란 없다.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5번째, 지금까지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불을 일굴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6번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스스로 한계를 의식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 한계는 없다. 부에 이르는 5번째 원칙, 상상력, 마음의 작업실. 상상력은 계획을 만드는 작업실입니다. 뭔가를 하고자 하는 충동, 그 열망은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그 형태가 갖춰지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상상할 수 있다는 말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상력의 도움으로 인간은 최근 50년간 그전의 역사를 통틀어 이룬 것보다 더 많이 자연의 힘을 발견하고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룬 일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한계 없이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을 넓히고 사용하는 데 이성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 정도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야 상상력을 아주 초보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열망은 갑작스럽고도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이는 불분명한 감정이며 금방 사라지죠. 구체적인 형태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느낌일 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열망을 죄로 전환하는 데는 대개 합성적 상상력이 사용됩니다. 열망이라는 무형의 충동을 재하라는 유형의 대상으로 바꾸는 데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우려면 상상력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경험, 교육, 관찰하는 것을 재료로 하여 합성적 상상력을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글로 쓴 순간 무형의 열망이 확실한 형상을 띠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획을 글로 쓴 순간 무형의 열망이 확실한 형상을 띠게 될 것이다. 스스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의식하세요. 열망은 그저 생각에 불과합니다. 열망을 물리적 혹은 재화적 실체로 바꾸려 할 때 물리법칙과 심리원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을 들여 이런 법칙에 익숙해진 후 이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저는 가능한 한 모든 측면에서 이 원칙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불을 일구는 비밀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모순으로 들리겠지만 이 비밀은 비밀이 아닙니다. 지구, 별, 행성 속에서 우리의 발밑과 머리 위에 있는 사물 속에서 폴립 속에서 우리 눈에 비친 온갖 생명 형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낙담하지 마세요. 이 설명을 읽자마자 받아들이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당장 할 수 있을 만큼만 소화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을 다시 읽고 탐구하면 뭔가가 분명해지고 전체적으로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책을 최소한 3번 읽기 전까지는 중도에 포기하거나 의심하여 주저하지 마세요. 3번쯤 읽게 되면 절대로 그만두고 싶지 않아질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무엇을 할지 말해줘라. 하지만 먼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라.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13가지 원칙 중에서 2가지 원칙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백만장자 북클럽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또 만나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